여러분은 아시나요? 엊그제 유명 배우 샤를리즈 테론이 서울거리에서 걷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이처럼 최근 몇 년 사이 헐리우드 유명 배우 셀럽들이 홍보도 없이 조용히 한국으로 휴가를 왔다는 사실. 이들은 왜 굳이 소리 없이 한국을 찾아왔을까요? 그 대답은 여행자가 처음 공항에서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차근차근 드러납니다. 오늘 그 이유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에밀리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여행 블로거로 일하고 있죠. 지난 3년 동안 유럽에서 남미까지 수십 개 도시를 다녔어요. 하지만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 묘한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최근 몇 년 사이 할리우드 배우들이 조용히 한국을 찾는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놀라웠습니다. 거대한 공항이었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서로를 밀치지 않았죠. 입국 심사대 앞 긴 줄에서도 누구 하나 큰 소리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짐을 찾아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가을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이 계속 바뀌었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작은 골목이 보였고 현대적인 건물 옆에는 오래된 건물이 자연스럽게 붙어 있었죠. 이 도시는 빠른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안정적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영어를 잘 못하셨지만 친절했어요. 제가 한국어로 서툴게 감사합니다라고 하자 환하게 웃으셨죠. 그 미소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환대받는 여행자처럼 느껴졌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첫 목적지로 홍대를 선택했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의 거리라는 설명을 읽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왜 할리우드 스타들이 굳이 한국을 선택했을까? 파리도 있고 도쿄도 있는데 말이죠. 지하철 안은 조용했습니다. 뉴욕 지하철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었고 통화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심지어 만원 지하철인데도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홍대역에 내렸을 때는 해질 무렵이었어요. 거리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었고 카페와 가게들이 불을 밝히기 시작했죠. 이 거리의 에너지는 활기찼지만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걸었고 길거리 공연자들의 음악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 거리 풍경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느낌이 들었어요. 이 도시는 여행자를 압도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 대신 편안하게 만들려 한다는 걸 깨달았죠. 한국은 대체 여행자에게 무엇을 주는 걸까?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다음 며칠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홍대 거리를 걷던 중 저는 한 카페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들어가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꺼내 오늘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카페 문이 열리면서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금발에 선글라스를 쓴 서양인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홍대에는 외국인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녀가 모자를 벗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샤를리즈 테론이었어요. 할리우드 최고의 배우 중 한 명. 오스카 수상자. 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몇 번이나 보려고 했지만 한 번도 가까이서 본 적 없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녀가 홍대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도 없이 매니저도 없이 그냥 혼자였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찍어야 할까? 다가가서 말을 걸어야 할까?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카페 안의 다른 손님들은 그녀를 알아봤을 텐데도 아무도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힐끔 쳐다봤지만 곧 자기 일로 돌아갔죠. 샤를리즈 테로는 커피를 받아들고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보면서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평범했어요.
마치 이 동네에 사는 일반인처럼 자연스러웠죠. 저는 카메라를 만지작거렸지만 결국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저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여기서는 유명인이라도 조용히 내버려 두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로스앤젤레스였다면 이미 사람들이 몰려들고 휴대폰 카메라가 일제히 켜졌을 겁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샤를리즈 테론은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카운터 직원에게 가볍게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는 카페를 나갔죠. 문이 닫히고 나서도 카페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유명인들에게 주는 건 바로 이거구나. 눈에 띄지 않는 자유. 유명하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주목받고 사진 찍히는 삶에서 벗어나 그냥 평범한 한 사람으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자유 말이죠. 저는 노트북을 덮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걸었고 음악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제 제 눈에는 이 풍경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도시는 사람들에게 적당한 거리감을 주는 곳이었어요. 관심은 있지만 간섭하지 않는 문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유명인이라면 어느 도시로 휴가를 갈까? 파리는 아름답지만 시선이 부담스럽고 뉴욕은 너무 시끄럽죠. 하지만 한국, 특히 서울은 달랐어요. 여기서는 누구든 조용히 자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유명인만의 특권이 아니었어요. 저 같은 평범한 여행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화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을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지하철 3호선을 타고 가는 동안 어제 본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샤를리즈 테론이 평범하게 커피를 마시던 모습. 그리고 아무도 그녀를 방해하지 않았던 분위기 말이죠. 경복궁역에서 내렸을 때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궁궐의 지붕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입구로 걸어가는 길에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이 보였죠. 대부분 외국인이었는데 다들 신나게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궁궐 안으로 들어서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현대적인 도시 한복판에 이런 고요한 공간이 있다는 게 신기했죠. 저는 천천히 걸으며 건물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한 가족이 제 옆을 지나갔어요. 부모님과 두 아이였는데 아이들이 뛰어다니려 하자 부모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천천히 걷는 거야. 강압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톤이었죠.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걸음을 늦췄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뭔가를 느꼈어요. 한국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의 규칙을 어릴 때부터 배우는구나. 궁궐을 나와 인사동으로 걸어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에는 전통 찻집과 공예품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한 찻집에 들어가 전통차를 주문했죠. 주인 할머니는 영어를 못하셨지만 메뉴판을 가리키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익명성은 무관심에서 오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상대를 존중하는 문화에서 나온 거였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식하지만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찻집을 나와 거리를 걷는데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지나갔어요. 그들은 웃으며 떠들었지만 목소리가 크지 않았죠. 누군가를 방해할 정도로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미묘한 균형이 한국 거리의 특징이었어요. 저녁 무렵 명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쇼핑 거리로 유명한 곳이라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하지만 혼잡한 와중에도 질서가 있었죠. 사람들은 길을 걸을 때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붙었고 에스컬레이터에서는 한쪽을 비워뒀습니다. 한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는데 직원이 영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제가 구경만 하고 싶다고 하자 미소 지으며 천천히 보라고 했죠. 미국이었다면 계속 따라다니며 제품을 추천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필요할 때만 도와줬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유명인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가 단순히 안전하거나 깨끗해서만은 아니라는 걸요. 이 나라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공간을 줬어요.
누구든 자기 페이스대로 여행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샤를리즈 테론이 경호원 없이 홍대 카페에 앉을 수 있었던 이유. 그건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독특한 문화 덕분이었습니다. 적당한 관심, 적당한 거리. 바로 그게 이 나라의 매력이었어요. 셋째 날 밤, 저는 혼자 한강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숙소 근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음료를 사들고 걸어갔죠. 시간은 밤 10시쯤이었어요. 미국에서라면 절대 혼자 공원에 가지 않을 시간이었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밤인데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돗자리 깔고 앉아있는 커플들. 모두 평화로워 보였죠. 저는 벤치에 앉아 김밥을 뜯으며 강을 바라봤습니다. 옆 벤치에는 젊은 여성이 혼자 앉아 이어폰을 끼고 있었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보다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먹었죠.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밤 10시에 공원에서 혼자 앉아 있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풍경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신뢰구나. 한국 사람들은 밤에도 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범죄율이 낮다는 통계의 문제가 아니었죠. 실제로 체감하는 안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이태원으로 갔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섞인 동네라는 설명을 읽었거든요. 거리를 걷다가 한 카페에 들어갔는데 바텐더가 영어를 유창하게 했어요. 그는 미국에서 몇 년 살았다며 반갑게 맞아줬죠. 한국 여행은 어떠냐고 했어요. 저는 어제 느낀 안정감, 편안함, 사람들 간의 신뢰에 대해 느낀 대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바텐더는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밤에 혼자 걷는 건 항상 긴장을 동반했어요. 주변을 계속 살펴야 했고 어두운 골목은 피해야 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긴장감이 훨씬 덜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골목길을 걸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지만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작은 식당들에서는 저녁 준비가 한창이었고 사람들은 편안하게 걸어 다녔죠. 그때 한 외국인 여성이 지도를 보며 헤매고 있는 게 보이자 한 한국인 여성이 다가가 휴대폰으로 길을 찾아주더니 직접 그곳까지 같이 걸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느꼈습니다. 한국의 안전은 경찰이나 CCTV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시민들의 태도가 함께 만드는 거구나. 저녁에는 강남역 근처를 둘러봤습니다. 밤 9시쯤이었는데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쇼핑하는 사람, 퇴근하는 사람, 약속 장소로 가는 사람들. 모두 자연스럽게 섞여 움직였죠.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는데 한 무리의 여고생들이 웃으며 내려가고 있었어요. 밤 9시에 학생들이 지하철을 타는 게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모들도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는 환경이구나 싶었죠.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돌아오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유명 배우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안전이구나. 경호원 없이도 밤거리를 걸을 수 있고 혼자 카페에 앉아도 괜찮은 곳. 이런 자유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였어요. 숙소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여행 블로거로 일하며 많은 도시를 다녔지만 이렇게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곳은 드물었거든요. 한국은 여행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줬어요. 바로 신뢰였습니다. 그 신뢰가 이 나라를 특별하게 만들고 있었죠. 넷째 날 저는 서울을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자연을 보고 싶었거든요. 아침 일찍 KTX를 타고 강릉으로 향했어요. 기차역에서 표를 끊는 과정도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죠. 자동 발매기가 영어를 지원했고 직원들도 친절하게 도와줬습니다. KTX에 올랐을 때 좌석이 넓고 깨끗한 게 인상적이었어요. 기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죠. 고층 빌딩들이 점점 줄어들고 어느새 산과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불과 2시간 만에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서는 기분이었어요.
강릉역에 도착했을 때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서울의 분주함과는 달리 여유로운 느낌이었죠. 버스를 타고 경포해변으로 갔어요. 바다가 보이자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넓게 펼쳐진 백사장과 잔잔한 파도.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해변을 따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 불과 2시간 거리에 이런 곳이 있다니. 로스앤젤레스에서 조용한 해변을 찾으려면 최소 서너 시간은 차를 몰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도시의 속도와 자연의 여백이 놀라울 만큼 가까이 붙어 있었죠. 해변 근처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데 옆 테이블의 한 커플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고 있었죠. 한 명은 화상회의를 하고 다른 한 명은 문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일과 휴식을 유연하게 섞을 수 있구나. 강릉까지 와서 일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빠르게 일하다가 주말에 자연으로 올 수도 있었죠. 이 균형이 한국만의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정동진으로 이동했어요. 기차역이 바다 바로 앞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제로 도착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죠.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자연과 인프라가 조화롭게 있는 곳을 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상이 외국인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되는 거죠. 빠른 도시 생활과 고요한 자연이 2시간 거리에 공존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들은 알까 싶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밤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니 어둠 속으로 풍경이 흘러갔어요. 도시의 불빛이 점점 많아지더니 어느새 서울에 도착했죠. 숙소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아침에는 고층 빌딩 사이를 걸었고 낮에는 바다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밤에는 다시 도시로 돌아왔죠. 이 모든 게 하루 만에 가능했습니다. 한국은 여행자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도시의 자극이 필요하면 서울에 머물고 자연의 평화가 필요하면 기차를 타면 됐죠. 이 유연함이 유명인들에게도 매력적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촬영 스케줄로 지친 배우가 하루 만에 바다를 보러 갈 수 있는 나라. 그런 곳이 한국이었어요. 닷새째 되는 날 저는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전통 가옥들이 모여있는 동네라고 들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안국역에서 내렸어요. 역에서 나오자마자 골목길이 시작됐죠. 한옥들이 줄지어 늘어선 길을 오르며 저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경사가 꽤 있었거든요. 하지만 힘든 만큼 풍경은 아름다웠어요. 기와 지붕이 겹겹이 이어지고 그 사이로 서울 시내가 보였죠. 전통과 현대가 한 프레임에 담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골목을 걷다가 한 카페 앞에서 멈췄어요. 한옥을 개조한 카페였는데 외관은 전통적이지만 유리문 너머로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보였죠. 들어가서 차를 주문하고 마당이 보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바람에 잎이 흔들리는 게 평화로워 보였죠. 저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카페 안에는 대여섯 명 정도만 있었어요. 모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누구도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습니다. 북촌을 내려와 삼청동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갤러리들과 공예품 가게들이 늘어선 거리였어요. 한 갤러리에 들어가 전시를 둘러봤죠. 입장료도 없었고 주인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하게 보라는 분위기였어요. 갤러리를 나와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비빔밥을 주문했는데 주인 할아버지가 직접 섞는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는데 할아버지가 서툰 영어로 감사의 인사를 하셨습니다. 발음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도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오후에는 서촌 쪽으로 걸어갔어요. 북촌보다 조금 더 조용한 동네였죠. 작은 카페와 서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 서점에 들어갔는데 책들이 천장까지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서점 주인은 구석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가 둘러보는 동안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완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주는 거죠. 저는 한국어로 된 책들을 구경하다가 영어책 코너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작가의 책이 영어로 번역된 것들이었어요. 한 권을 골라 계산대로 갔습니다. 주인이 미소 지으며 책을 포장해줬어요. 말은 별로 없었지만 그 행동 하나하나에서 정성이 느껴졌죠. 저녁 무렵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환대는 적극적이지 않다는 걸요. 미국식 환대처럼 소란스럽지 않았어요. 대신 필요한 순간에 정확하게 다가왔죠. 카페에서 자리를 안내하고 나면 혼자 있게 해줬고, 식당에서 주문을 받고 나면 편하게 먹게 해줬어요. 이 적당한 거리감이 오히려 편안함을 줬습니다. 유명인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를 또 하나 알 것 같았어요. 여기서는 누구도 당신을 방해하지 않으니까요. 관심은 있지만 간섭은 하지 않는 문화. 바로 그게 한국식 환대였습니다. 여섯째 날 아침, 저는 숙소에서 온라인 리서치를 시작했습니다. 샤를리즈 테론 외에 다른 유명인들도 한국을 방문했는지 궁금했거든요. 검색을 시작하자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지난 몇 년 사이 여러 할리우드 배우들이 조용히 한국을 찾았다는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공식 일정이 아니라 개인 여행이었어요. 홍보도 없이, 팬미팅도 없이 그냥 휴가를 보내러 온 거죠. 어떤 배우는 제주도에서 목격됐고, 어떤 감독은 부산 해변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기사를 읽다가 한 인터뷰 내용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 유명 배우가 한국 방문 후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봤지만 사진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볍게 인사하고 지나갔죠. 그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홍대 카페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던 샤를리즈 테론의 뒷모습.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히 여행 팁이나 관광지 정보가 아니었어요. 더 본질적인 무언가였죠.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 공동체가 작동하는 원리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집단의 질서가 공존하는 방법.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게이트로 걸어갔어요. 비행기에 탑승해서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륙 준비가 시작되고 비행기가 활주로로 나갔어요. 창밖으로 인천의 불빛이 보였죠. 비행기가 떠오르자 그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일주일 동안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블로그에 올릴 글이었죠.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왜 유명 배우들은 한국으로 휴가를 갈까? 글을 쓰며 저는 답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여행자를 지치게 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대신 그들을 편안하게 만들었죠. 빠른 도시가 주는 자극과 자연이 주는 안정.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질서와 누군가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 이 모든 요소가 하나로 모여 한국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할리우드 배우들이 조용히 한국을 찾는 이유. 그리고 저 같은 평범한 여행자가 밤 10시에 한강공원을 혼자 걸을 수 있었던 이유. 모두 같은 맥락이었어요. 한국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줬습니다. 당신이 유명인이든 평범한 여행자든 이곳은 당신의 공간을 지켜줬어요. 필요할 때만 다가오고 원하지 않으면 거리를 뒀죠. 글을 다 쓰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비행기는 태평양을 건너 로스앤젤레스로 향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거예요. 다음번에는 더 오래 머물면서 제주도도 가보고 경주도 가볼 생각이었죠.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추천할 겁니다. 만약 당신이 진짜 휴식을 원한다면, 아무도 당신을 방해하지 않는 자유를 원한다면, 안전하게 밤거리를 걷고 싶다면 한국으로 가라고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서울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홍대의 활기찬 밤거리, 북촌의 조용한 골목길, 한강의 잔잔한 바람. 한국이 보여준 조용한 매력. 저는 그걸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거예요.